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4월 16일 배우 최은희 씨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배우죠. 두 번의 이혼과 결혼, 그리고 납북의 탈출까지.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각막 기증으로 세상에 빛을 남기고 떠난 최은희 씨는 자신의 장례식장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인생은 이 노래 제목처럼 정말 바보 같았을까요? 1926년생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최은희 씨는 15살에 방공 연습을 나갔다가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해 인민배우가 된 문정복 씨였습니다. 최은희 씨는 문정복 씨의 소개로 극단 아랑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1942년 연극 청춘극장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해방을 맞았는데요. 한국 영화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최은희 씨도 영화판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영화는 새로운 맹서였습니다. 순박한 어촌 처녀 역할로 주목을 받던 20대 초 최은희 씨는 이 영화의 촬영 감독 김학성 씨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이 심해서 여자로서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사와는 별개로 1948년 밤의 태양, 1949년 마음의 고향에 연이어 출연하며 최은희 씨는 일약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최은희 씨는 식량을 구하러 거리로 나섰다가 그녀를 알아본 북한군에 잡혀 내무성 경비대 합주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선 무대는 서울 시청 앞이었습니다. 인민재판을 하던 북한군을 위한 식전 공연이었던 거죠. 인민군과 함께 평안북도까지 끌려갔던 최은희 씨는 청천강에서 탈출합니다. 남한군의 투항에 서울에 온 뒤 그녀는 바로 국군 정훈 공작대 배속돼 위문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중 여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파란을 겪었던 그녀는 마침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데요. 바로 신상욱 감독이었습니다. 코리아라는 기록 영화를 찍으며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남편 김학성이 간 통째로 고소하는 등 당시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은희 씨와 신상욱 씨는 부부가 됩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최은희, 신상욱 부부는 한국 영화계를 뒤바꿨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춘향전입니다. 1961년 고전 소설 춘향전을 신상욱 감독은 성춘향, 홍성기 감독은 춘향전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듭니다. 성춘향의 춘향은 신상욱 감독의 아내인 최은희 씨가 맡았고 춘향전의 춘향은 홍성기 감독의 아내인 배우 김지미 씨가 맡아서 부부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춘향의 압승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74일간 38만 명이 관람했다는데요. 당시 서울의 인구가 258만 명이었으니 7명 중에 1명꼴로 성춘향을 본 겁니다. 이후 최은희 씨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폭군연산 등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1950, 60년대 김지미, 엄앵란 등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이끕니다. (1970년대까지) 무려 130여 편의 영화를 찍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최은희 씨는 1978년 어느 날 홍콩에서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실종된 아내를 찾아다니던 신상욱 감독도 같은 해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는 사실은 1984년이 돼서야 확인됐는데요. 납치를 지시한 건 영화 광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배상을 내가 이제 집었단 말이야. 내가 두 분이 꼭 필요하니까 배워라. 이후 두 사람은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는 밀사, 탈출기,
불가사리 등 17편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최은희 씨는 영화 소금을 통해 1985년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며 남북 역사상 최초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탄 배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꿈꾸던 이들은 결국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1986년 영화제 참석을 핑계로 유럽으로 가던 길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탈출합니다. 납북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9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남한에 돌아와서도 최은희 씨는 극단 신협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뮤지컬을 제작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하지만 2006년 4월 신상옥 감독을 먼저 떠나보낸 뒤 허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고 오랜 투병 끝에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게 됐습니다. 식민 지배와 해방, 전쟁과 납북, 망명과 귀국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현대사의 모진 풍파에 휩쓸린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을 연기밖에 몰랐던 바보였기에 이런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바보같이 살았다던 그녀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삶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남남북녀라는 말 아실 겁니다. 남쪽에선 남자가 더 잘생겼고 북쪽에선 여자가 더 예쁘다는 뜻이죠. 그래서일까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남한 남자들 잘생겼다 이런 칭찬 많이들 한다고 하던데요. 그 잘생긴 남자들이 2018년 남한의 광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사용할 때도, 유튜브를 볼 때도, 또 드라마 중간에도, 심지어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남한 사람들은 매일 다양한 광고를 접합니다.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영애, 전지현, 김태희, 김연아 같은 여자 스타들이 광고계를 주름잡던 과거와는 달리 2018년 광고계는 남자 스타들이 접수했습니다. 배우 공유, 박보검, 정혜인, 박서준, 가수 강다니엘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2018년 5월 현재 평균 10개 이상의 광고에 각각 출연 중입니다. 남자 모델이 주로 선전하던 스포츠 위주나 커피, 탄산음료 광고는 물론이고요. 화장품이나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 밥가마와 가구까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광고엔 여성 모델이 나오는 게 광고계의 상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생리대 광고에까지 남성들이, 그것도 미혼의 훈남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품의 완성도가 다들 엇비슷하게 높아지다 보니 이젠 제품의 기능을 알리기보다는 호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광고를 제작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쉽게 말해 직접 써보니 정말 좋더라, 한번 써봐라 이런 식의 광고보다는 인기 있는 남자 배우를 통해 제품 자체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고계에서 각광받는 남성상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람한 근육을 가진 남자 배우들이 대세였고요. 90년대 중반엔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이른바 꽃미남들이 광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엔 왜 유독 훈남이 대세로 떠올랐을까요? 이 배우들이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구매력이 높아진 게 주된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생긴 남자 배우와 가수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사랑을 받아왔죠. 북한의 여성 시청자들이 이런 훈남 연예인에게 호감을 갖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현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